안녕하십니까, 달감독입니다. 이 앵글 참 오래간만이다, 그죠? 이병주 변호사님 그 영상이 아직 한 두 개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좀 길고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영화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스포일러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와 영화 이야기 적당히 조금씩 섞어서 큰 스포일러 없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3월 3일날 이제 개봉을 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게 개봉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조금 늦게 개봉을 하냐면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케팅적인 게 있죠. 최대한 골든 글러브나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깝게 맞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쪽 나라에서는 1월이나 2월 안에 다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본 분들도 계실 거고, 골든 글러브에서는 이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또 여기서 또 말이 많죠.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이제 기생충이 너무 압도적으로 상을 휩쓸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외국어 영화상에 대한 차별 논쟁이 조금은 덜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이 차별 논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나리 같은 경우는 미국 제작사가 미국에서 미국 감독이 미국 스태프들과 함께 만든 미국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플랜 B라고 하는 브래드 피트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거죠. 말 그대로 외국어 영화상이기 때문에 미국 영화제인 골든 글러브 입장에서는 외국어가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어 영화상을 주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역대 그 상황을 보면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2010년도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하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연출한 바스터즈,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는 영화 전체 한 30%만 영어고 나머지는 독일어와 불어로 되어 있어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그 독일 군들이 영어를 너무 잘했다는 게 이상했다는 거죠. 독일군을 연기한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어로 대사를 했던 것이고, 자기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는 독일군은 독일어를 하고, 심지어는 어디 출신인지를 캐치하기 위한 사투리까지 구사를 요구했다고 해요, 배우들한테. 그만큼 언어의 비중을 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감독과 미국 감독과 유명한 미국 배우가 출연을 하고 대다수가 백인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는 골든 글러브 작품상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중국계 미국 감독인 룰루왕의 페어웰 같은 작품도 그렇고, 올해 그 미나리도 그렇고, 분명히 미국 자본으로 미국 감독이 촬영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작품상 후보에는 오르지는 못했어요. 물론 작년에 그 페어웰 같은 영화는 작품상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제 느낌에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게 한국에서 개봉해가지고 보고 왔는데 후보에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 올해 미나리하고도 같은 현상이고, 이런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카데미 상은 그 외국어 영화상의 그 타이틀 이름을 국제 영화상이라고 조금 눈치를 보면서 바꿨어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기생충이 받은 상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골든 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미나리는 아카데미 상에서도 그 국제 영화상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후에 노리고 있는 스티브 연이나 한예일이나 윤여정 씨가 아직 노미네이트가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강력한 후보자로 버라이어티나 각종 영화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배우로서는 상을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 경기하는 거 순번 돌리듯이 그 전에 어떤 한 나라나 한 그 영화의 인종 쪽이 너무 강하게 받으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휩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계 감독과 배우가 뭉친 이 작품이 조금은 역차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제가 미나리와 경쟁되는 다른 작품을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배우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작년에는 기생충도 그렇게 열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한테는 상을 하나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 연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영어로 연기하지 않고 한국어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정서상 뉘앙스
뉘앙스라고 하죠. 그게 와닿는 느낌이 직접적이지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자막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영화 전체는 재밌게 볼 수 있으나,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자체가 그냥 이민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는 백인들도 사실상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주해온 그 퍼센테이지를 봐도 백인 이외의 그 인종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쉽게 개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준다면 그 데이빗이라고 극 중에 이제 제일 막내 아들 역할로 나오는 앨런 군 같은 경우가 너무 귀엽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미나리에서 연기를 처음 해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상을 주면 좋겠는데 아카데미 상은 1960년도 그 시상식을 끝으로 그 아역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쁘고 귀엽게 연기는 잘한다라고 회자는 되겠지만 상은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자, 이 영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이 윤여정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윤여정 씨가 지금 70대 중반인데 필모그래피로 따지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데미상까지, 물론 아카데미상이 못 받는다고 나쁜 것도 없고 받는다고 크게 좋은 건 없지만 어쨌든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끄는 미국에서 제일 큰 시상식이다 보니까 여기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조금 강하죠.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냥, 물론 내가 쉬고 싶으면 유유자적하게 쉬고 그 삶을 정리하면서 편안하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함께 그 감을 잃지 않고 자기가 제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좀 다시금 느끼게 하고, 과거 결혼하고 나서 힘들었던 그 30, 40대 그 삶이 윤여정 씨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윤여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이미 화제작들의 주인공을 하면서, 윤여정 씨는 그 고 김경, 천재 감독이라고 알려진 고 김경 감독님의 화녀나 충녀의 주인공을 하면서 20대 초반에 윤여정 씨가 갖고 있는 그 섹시미, 퇴폐미, 그 다음에 뭔가 단아하고 이쁘장하게만 생긴 동시대 다른 여배우와는 다르게 개성 강한 역할을 하면서 빵 떴는데, 그거 뜨고 작품 한 2억이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가수분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도 김경 감독님이 이 윤여정 씨가 너무 아깝고 작품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가끔 수시로 그렇게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이때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시내 22일 채널에 가시면 이번에 미나리를 특집으로 해가지고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선생님의 대담이 1, 2부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스티브 영과 유아인의 대담이 또 시내 22일 채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 사랑, 작품 사랑에 대한 풋풋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윤여정 씨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으로 비교하면 뭐 어떨까요? 이제 당시에 명동에 있었던 쉘브루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 자주 출몰하는, 요즘은 홍대가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홍대 여신이라고 할까요? 그 무리들 속에 그 예술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학생?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 국문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쉘브루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전유성 씨, 이수만 씨, 그 다음에 트윈폴리오에 했던 윤영주, 송창식, 조영남, 윤여정 씨가 그 30, 40대 고된 삶을 미국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자 했던 영어들이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생활의 경험이 결국은 지금 외국 사람들과 작품을 하고 외국 시상식 가서 영어로 농담까지 던지면서 수상 소감을 하는 이런 여유 있는 윤여정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I don't want to do the real hard work anymore. I'm getting old. I just gave me the opportunity, so I'm grateful. 윤여정 씨가 참고로 에피소드를 제가 알고 있는 걸 하나 얘기해드리면, 윤여정 씨가 이제 40대 한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연기 이제 단역부터 시작한 거죠. 다시 이제 그간 세월이 쭉 지났기 때문에 드라마 단역으로 전원일기를 나갔다고 합니다. 전원일기에 나가가지고 그 할머니 약간 일용엄니로 나왔던 김수미 씨랑 동네 아낙들이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을 찍는데, 그 장면을 다 촬영하고 나서 당시 윤여정 씨는 그 삶이 너무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어떤 연기에 혼을 불태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별 그게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었는데 김수미 씨가 윤여정 씨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연기 그따위로밖에 못해?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현재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비치는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직시했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윤여정 씨가 상당히 현명하시다라고 보여지죠. 그 윤여정 씨의 그 삶을 한 번만 그냥 한번 그림만 보면 바람난 남자가 자기와 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갔고 자기는 그 두 자식을 혼자서 키우면서 돈을 벌고자 이렇게 어렵게 소개받아서 단역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한때 자기보다 좀 못 나갔던 배우가 자기한테 스텝과 다른 배우들이 있는 보는 앞에서 연기를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어요.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자기 삶이 좋지 않게 느껴졌을 테고. 서러움들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다른 김혜전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 거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게 다를 좀 그런 거 서러움들. 서러움 너무 많았지. 그런데 인생은 그냥 불공정 불공평이야. 그거 왜 없어? 있지. 근데 그거를 그 서러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 난 내가 극복했어. 걔네들이 그럴 때 돈이 안 필요했으면 내가 더럽다 그러고 그만뒀겠지. 돈이 있었으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들어오도 난 해야 되잖아. 그럼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였어요? 내 새끼 둘. 근데 그거를 딱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깨우쳤다는 게, 그러면서 그때를 계기로 임하는 자세가 달랐다고 해요. 좀 더 집중하고 그 연기에 더 몰입하려고 노력하고 역할의 그 비중을 두지 않고 좋은 작품이면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윤여정 씨는 육체적인 나이는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머니가 됐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그냥 선생님이라는 느낌은 좀 받는데 할머니, 노인이라는 느낌은 아무래도 안 받는 것 같아요.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솔직하시고 자기 표현이 분명하시고, 확실히 그런 성격으로 20대였으면 가끔 싸가지 없다는 얘기도 좀 듣긴 들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30, 40대 한창 나이 때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거를 뚫고 지나와서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자기 객관화를 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떤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30, 40대를 그 영화 바닥을 쫓아다니면서 큰 성과는 얻지 못했으나 나름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때,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네가 선택하는 일이잖아. 맞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그거는 뭐 운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즉히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아마 같은 직업군에 있어서 이거를 더 좀 탁 와닿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가르칠 입장은 못 되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이 어렵거나 뭐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좀 살아오는 것이 좀 힘드시거나 앞으로가 걱정되신다면, 저는 매 순간 어떤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간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보답이 주어지지 않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 저한테 좀 바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영화 얘기로, 이제 드디어 영화 얘기로 돌아오면, 영화는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이 맨 땅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인데, 이 아이작 감독님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작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 데뷔 작품이 아프리카를 넘나들면서 그 르완다 사람들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또 촬영해서 바로 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는 섹션에 초대받아서 상영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마지막 영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배가 고파가지고 현실적으로 좋은 작품을 했으나 대중적으로 어떤 돈이 되는 영화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나리라는 작품은 그 자기 이야기를 원 없이 펼쳐 보이고 이제 영화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미나리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차기작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죠.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을 각색한 그 실사판 영화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에 대한 그 추억은 꼭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죠. 물론 좀 할머니 어릴 때부터 좀 떨어져 살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그 특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냄새, 데이빗이 할머니하고 같이 자게 되면서 막 싫다고 하죠. 할머니 코리안 냄새 나서, 한국 냄새 나서 싫다고.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저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할머니하고 같이 자면 아주 어릴 때 철없을 때 제 어렴풋한 기억에 촌 냄새 나서 소똥 냄새 나서 싫다고 그랬던 기억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하게 소똥 냄새는 아니지만 그 퀴퀴하지만 약간 구수한 냄새, 지금은 약간 그 냄새가 많이 그립기도 하죠. 근데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가 1살 때 태어나는 거 보고 굉장히 치매가 중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그 증손자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 무표정이고 아무 그게 없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양팔을 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도 이제 작년에 100세의 나이로 생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 앞세대가 후세대에게 남겨준 유산.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말없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극중에서 윤여정 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미나리 씨앗을 갖고 와서 집 근처 개울가에 뿌립니다. 아무렇게나. 근데 이제 영화 마지막에 그 스티븐 연이 연기했던 제이콥이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미나리가 있는 곳에 가서 미나리를 캐는데 캐면서 그런 얘기예요. 미나리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둬도 잘 자라는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캐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 극중에 그 제이콥이라는 그 감독님 아버님 역할을 했던 스티븐 연의 역할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 농장을 일궈야 된다 하는 그 강박과 진념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짜 열심히 살지만 한편으로는 그 장모님이 외할머니가 던져주신 그 미나리를 보면서 그래, 이렇게 유연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거. 모든 것이 사람 마음같이 되진 않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열심히 사는 거는 열심히 사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물가에 냇가에 그냥 자연스럽게 뿌려진 잡초인 듯 아닌 듯 한 식물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그 무언의 가르침을 준 하나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시면 그냥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뭐 윤여정 씨가 좀 사고도 치고 막내 아들이 또 그 앨런이 사고도 치고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는데 세대가 손을 잡아주고 어떤 한 세대가 잘못을 한 것을 다른 세대가 용서를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제가 느낀 미나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유튜버님들은 기대를 하고 본다, 기대에 좀 만족을 줄까, 이렇게 기대라는 단어를 너무 이런 영화에 공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 봤는데 이런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젖어드는 거죠. 그냥 극장 의자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편의 소설을 그냥 영상소설을 보듯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작년과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조금 떨어뜨려서 4월 26일 날로 미룬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2월 10일인가 그랬습니다. 뭐 국제영화상은 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배우로서 받을 수 있는 상도 일단은 노미네이트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영화 보시면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제 3월 말이면 이제 그래미 시상식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이 지금 후보로는 이제 노미네이트 돼 있죠. 방탄소년단이 이제 그래미상을 받으면서 미국의 3대 음악상을 다 받는 아시아의 첫 주인공이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달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